전략 세웁니다.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오늘 시장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뭐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요. 모처럼만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아마도 유가증권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도 좀 더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좀 시장 돌아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.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이러한 좀 하락 영향에 따라서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발 매수세에 좀 힘입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. 아무래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힘입어서 이제 내수 업종 같은 경우에 하반기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뭐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지금 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을 한 금융업종, 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당분간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 하락에 따른 좀 반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.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이제 시작했습니다.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? 네, 이번 주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의 좀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민주당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48시간 이내에 합의 시한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과연 이제 내일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이 합의될지 이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이번 주 가장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의원을 막판에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가 좀 이루어질지 여부 내일 좀 중요한 좀 분기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좀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지난달 같은 경우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. 이번 달에 재차 좀 마이너스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10월 마켓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발표할 예정돼 있습니다. 유럽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가 다소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유럽과 이제 코로나 재확산, 2차 재확산이 과연 이제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지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또 중국의 GDP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고 또 11시 구간대 발표가 됐습니다. 이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네, 오늘 중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좀 결과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. 그렇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이제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를 필두로 한 이러한 수출 업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지금 데이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증시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주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포커스를 맞출 만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일
과연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될지 이 여부가 역시나 단기적인 좀 증시의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여부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2차 전지가 전기차 최근에 많이 상승한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크게 하면서 오늘 지수가 좀 하락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내수 업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 과대도 중심으로 단기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수와는 좀 다른 그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IT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3분기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난주에는 IT라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 이쪽 섹터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관심 섹터는 변화가 없나요? 네, 뭐 지난주와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.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화된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IT, 자동차, 화학 업종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오늘 이제 상승세를 보인 금융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 이러한 내수 업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환율이라는 게 워낙에 좀 양날의 검이어서 원달러 환율 하락하게 되면 또 채산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회자되지는 않습니다. 아무래도 보시는 종목군들이 IT나 자동차 이런 수출주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력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? 네,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환율, 원달러 환율의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출주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멈춰지고도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이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한 이슈보다는 좀 개별 종목,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좀 철저한 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단기적으로 좀 어닝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대형주 섹터 내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. 코스닥의 흐름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이쪽이 워낙에 좀 어두워 가지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? 지금 현재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한 이유가 좀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. 오늘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1%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알다시피 지금 대주주 양도세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이슈에서 다소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, 그러한 점에서 바이오 섹터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나 그 화재로 인해서 이런 센티멘트가 좀 위축이 되면서 오늘 좀 하락폭이 낙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.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익 욕구가 좀 커진 상황에서 조그마한 악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뭐 지수 움직임보다는 이런 개별 업종, 즉 이제 지금 올라가는 오늘도 보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만 상승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락하는 섹터가 있는 이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그런 섹터 또는 이러한 조그마한 악재에도 좀 민감할 수 있는 섹터보다는 좀 내수 업종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뭐 크게 뭐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
네, 고맙습니다. 네,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고요.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기에는 이르다. 좀 어느 정도 하락했으니까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내다보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이 펠로시 의장이 아무래도 48시간 이틀 정도 안에 이 추가 부양책이 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향방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. 경제 지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장 마치고 나서요. 확실히 좀 실적 시즌입니다.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실적이 나와서 이 부분 하나 점검을 해드릴게요. 지금 GS건설 실적 나왔습니다. 3분기 영업이익이 2,100억 원 나타났습니다. 신사업 부문의 성장 그리고 신규 수주로 인해서 올해 3분기에 2,100억 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나왔는데요. 지금 컨센서스 점검해 보시면은 1,842억 원이 컨센서스니까 이것 대비로는 한 15%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. 요즘에 건설주들이 영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GS건설 호실적 영향으로 다른 이 건설주들까지 이런 훈풍이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장 맞춰도요.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. 요즘에 계속 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 해보시고요.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